무슨 이야기를 할까, 어떻게 진행을 할까, 제가 이걸 왜 조장을 해야 되는 걸까 좀 고민했었는데, 오늘 최지원 선생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27년 전에 벌써 ITI 총회와 세계공연예술축제, 그 다음에 아스테지, 그리고 그 중간에 또 CID 유네스코라고 하는 국제무용협회 총회가 있었는데, 그 세 개의 행사에 제가 다 관여를 최지원 선생님이랑 했었다는 거를 깨달으면서 갑자기 책임감과 무게가 막 다가와서 이 총회가 20 몇 년 만에 다시 열리는 국제공연계의 총회입니다. 처음으로 지역에서 열리는, 그래서 이 의미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는 그런 토론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까 발제하신 권수석 대표님이 아까 발제를 하셨으니까 소개에 대한 생략을 하고, 오늘 첫 번째 발제는 최수현 님께서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축제는 문화도시 춘천의 DNA니까 라고 하는 발제를 해주실 거고요. 춘천문화재단의 먼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천문화재단의 도시문화 브랜딩 팀장으로 축제를 담당하고 계신 최수현 팀장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도시문화 브랜딩 팀장 최수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서울 거리예술 축제 2023 프로그램 디렉터로 거리예술 축제에 계속 관여하고 계시고, 또 문화계 나로리 대표이신 조영선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영선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발제가 토론 발제가 좀 길어질 수도 있다고 좀 뒤로 좀 미루는 게 좋겠다고 해서 당신의 기억에 축제가 더해질 거예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발제를 해주실, 토론을 해주실 춘천 마을축제의 강영규 총감독님 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영규입니다. 그럼 먼저 최수현 팀장님의 축제는 문화도시 춘천의 DNA니까 에 대한 이야기를 토론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축제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먼저 굉장히 영광스럽던 이야기를 하면서 발제를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2019년부터 문화도시 조성 사업을 준비하면서 춘천문화재단 문화도시 센터에서는 춘천의 문화와 정체성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어떤 것이 춘천의 문화이고 정체성인가에 대한 고민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어요. 그 문화도시 조성 사업의 가장 중요한 방향성이라고 하면 지역 고유의 문화적인 자원 그리고 창의성을 활용해서 도시의 성장 기반을 구축한다는 것이 메인의 어떤 과제인데요. 이런 다양한 전략 안에서 저희가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가 항상 축제였습니다. 축제를 빼놓고서는 사실 춘천의 문화를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그 개발 상수원 보호 규제라든지 미군 부대 철수로 비어버린 원도심이라든지 변화하는 도시의 환경적 여건, 다양한 여건 속에서도 저희가 어둠 속에서 어떤 반딧불이처럼 이렇게 빛나고 있었던 이 축제, 35년간 저희가 계속해서 가지고 왔던 축제 안에서의 시민들의 감수성과 포용력이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전부터 다 계속해서 보호되어 왔던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문화도시 조성 사업 안에 반드시 어떤 특성화 전략으로서 하나의 지역만의 특성화 전략을 하나 세워야 하는데, 그래서 저희는 그 축제 사업을 춘천의 특성화 전략 사업으로 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하고 예정된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문화도시가 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시민들이 문화적이고 이렇게 창의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유연하고 창의적인 사람들은 문화도시 조성 사업에 훨씬 이전부터 있었고, 저는 감히 그러한 사람들이 축제로부터 발현되어 온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보고 싶습니다. 축제에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고 봉사활동을 하면서 도시 곳곳에서 일어나는 비일상적인 그런 분위기 속에 굉장히 자연스럽게 노출이 되어 있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춘천의 토박이가 아니고 외부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정주를 한 사람인데요. 다른 지역에서 살다 온 경험으로부터
춘천이라는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굉장히 이제 유연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새삼 깜짝깜짝 느낄 때가 많습니다. 언젠가 그 강영규 감독님이 즉 전기공사를 하고 있는데 마임 축제 하나 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했다는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어요. 이번에 인형극제에서 홍보한 그 현수막, 거리 현수막은 아이들이 다 직접 그렸습니다. 지역의 아이들이, 어린이집 아이들이 같이 그렸고요. 이런 내가 그린 그림이 거기에 걸려있는 그런 인식들을 계속해서 이제 반복적으로 경험을 했을 때 도시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내가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훨씬 더 풍부하다는 어떤 자부심을 가지게 되고 그런 것들이 또 행정적인 방향으로도 점점 더 유연하게 반영이 서로 상호 보완되어 왔을 거라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그리고 희망적인 추측입니다. 네, 문화도시 조성사업 안에서 저희는 아예 새로운 축제를 만들거나 새로운 판을 깐다 이렇게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축제는 그 문화도시 조성 방향에서도 이제 필수로 이제 얘기하는 그 문화 자원,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문화 자원 중에 하나이기 때문인데요. 저희는 기존에 있는 것들을 잘 들여다보고 그것을 새롭게 해석하고 또 기존의 축제가 일하고 있는 방식들을 잘 들여다본 다음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은 없을까, 공동의 목표를 만들 수 있는 것들은 없을까, 이런 부분을 좀 더 고민하는 그런 과제들을 가져가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0년 8월에 춘천 인형극제, 춘천 마임축제, 춘천 연극제가 업무협약을 같이 맺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바웃타임 중도라는 중도 레고랜드가 있었던 공간을 이제 새롭게 재해석하고 다시 한번 그 공간의 의미성을 발견하는 사업을 새 축제와 함께 일을 해보면서 협력을 처음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 성과를 인정받아서 되게 크게 인정받아서 21년도에 문화도시 본도시로도 지정이 되었습니다. 21년도 4월에는 지정되자마자 가장 예산 받자마자 거의 이렇게 모아가지고 처음으로 한 게 축제학교 그숍이라는 이름으로 춘천의 축제의 실무자들을 모아서 같이 축제가 더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에 대한 공감대를 찾고 실무 안에서의 네트워킹도 계속 쌓았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축제 상호국이나 부사원 간의 교류의 장이 지속적으로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논의가 중점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류하는 네트워킹을 넘어서 함께 일하는 경험을 쌓는 차원에서 제일 비수기 2022년, 23년 두 번에 걸쳐서 1, 2월달 가장 축제 상하국들이 놀고 있는 1, 2월달을 활용해서 봄식당 축제를 진행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항상 마지막에 이제 다 같이 인형극제 사무국 직원들, 스태프들, 감독님들 다 같이 모여서 즐기면서 이제 파티하고 기부 행사를 하면서 이 행정적인 템포에 따라서 보통 1, 2월 달에는 공연 예술 행사가 별로 없잖아요. 그런 시기에 시민들한테는 좀 더 이제 다양한 장르의 공연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었고 저희가 이제 아트마켓을 작년에는 실제로 어느 정도 해보면서 실제로 공연 섭외까지 조금 이어지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는 정도는 유의미했습니다. 저는 춘천문화재단에서 도시 문화 브랜딩 팀의 팀장을 맡고 있어요. 저희가 문화도시 브랜딩 팀이 아니고 도시 문화 브랜딩 팀인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문화도시 조성사업뿐만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도시의 문화를 만들어가고 브랜딩하는 차원에서의 과제들, 미션들을 가지고 있는 팀이기 때문인데요. 이 도시에 사는 일에 사람들이 아까 그 발제자 선생님께서도 얘기해 주셨지만 이 안에서 일상적인 역동성, 새로움, 그리고 경험의 기회를 만들어주는 일,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축제 기간 외에도 다른 평소에 사람들이 말랑말랑한 마음, 새로운 충격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는 이 도시의 사람들에게 어떤 자부심을 일깨워주는, 긍지를 일깨워주는 그런 역할들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축제와 콘텐츠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고민하는 이유는 이것들이 이제 지역의 문화와 미래와 다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사람들, 여기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맺어주는 중요한 매개이자 유기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노력들이 이제 춘천이 문화도시로서의 역할을 더 공고히 하는 발판의 역할을 함과 더불어서
춘천이라는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일에 궁극적으로는 이제 도움이 되는 일이다. 같이 우리가 춘천의 브랜드를, 도시의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더 열심히 좀 노력을 해보고 교류를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런 발제를 이렇게 해보는 자리가 너무 처음이어가지고 긴장이 돼서 조금 더 듣기도 했는데요. 하고자 하는 말이 잘 감사합니다. 네, 최수영 팀장님인데 별로 긴장도 안 하셨어요. 제가 편하게 잘 10분 동안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문화도시가 전국에 여러 개 법정 문화도시가 있죠. 춘천이 2기 문화도시군요. 네, 그 문화도시들이 그 축제를 잘 손을 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문화도시 센터가 만들어지면 그 지역에 많은 그 문화 생태계의 주체들이 경계를 하기 때문에 가장 지역의 문화적 이해관계가 첨예한 축제에 손을 대는 것은 거의 자살행위나 마찬가지라고 해서 그 문화도시 센터들은 처음에는 축제를 관여하지 않고 이렇게 외곽을 들이번거리다가 조금씩 축제와 연계를 하는데 춘천의 문화도시 센터는 처음부터 축제 전공법을 택해서 춘천의 문화는 축제를 통해 특성화된다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 30년, 35년이 넘은 축제들이 이제 서로 손을 맞잡고 함께 행사를 하고 했던 것이 마임축제와 인형극 축제만의 어떤 노력이 아니라 문화도시 센터의 어떤 연결시키고자 하는 의지들이 좀 반영되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